AI가 내 일자리를 뺏어간다. 요즘 이 생각 정말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오늘 이 불안한 질문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아주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와, 진짜 AI 때문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대규모 실업 사태가 코앞이다. 이런 얘기들 미디어에서 거의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근데요,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진짜 현실도 그럴까요? 사실 말이죠. 역사를 이렇게 쭉 돌이켜보면요. 이런 식의 예측이 꽤나 자주 빗나갔어요. 기억나세요? 예전에 해외 아웃소싱 때문에 또 공장 자동화 로봇 때문에 일자리 다 사라진다고 난리였잖아요. 근데 현실은 좀 달랐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냥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뭔가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진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시각 말이죠. 그래서 진짜 답을 찾아내기 위한 새로운 단서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AI의 진짜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측정 도구를 가지고 말이죠. 자, AI를 보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이론적 영향. 이건 뭐랄까, AI가 잠재적으로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약간 상상의 영역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바로 두 번째, 관측된 노출도입니다. 이건 그래서 현실에서 지금 당장 사람들이 AI를 어디에 쓰고 있는데 이걸 딱 보여주는 말 그대로 현실의 스냅샷 같은 거죠. 이 관측된 노출도라는 개념이 조금 낯설죠? 더 쉽게 말해볼게요. 이건 AI의 잠재력이 아니라 현실 사용 설명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I가 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 중에서 사람들이 이건 진짜 쓸만한데 하면서 실제로 자기 업무에 가져다 쓰고 있는 기술이 딱 얼마나 됐는지 그걸 정확히 보여주는 지표인 거죠.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그 차이가 정말 확 느껴지지 않나요? 예를 들어 컴퓨터 관련 직업군을 보면요. 이론상으로는 업무의 94%를 AI가 대체할 수 있다고 나와요. 엄청나죠. 근데 현실은 어떨까요? 실제로 사용되는 비율은 고작 33%에 불과합니다. 이게 바로 이상과 현실 사이의 어마어마한 격차인 거죠. 자, 그럼 이 새로운 렌즈, 즉 관측된 노출도라는 기준으로 세상을 다시 들여다보면 과연 누가 가장 AI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아주 놀라운 그림이 펼쳐질 겁니다. 데이터를 보니까요. 가장 많이 노출된 직업 1위가 바로 컴퓨터 프로그래머였어요. 그리고 그 뒤를 고객 서비스 담당자, 데이터 입력원이 따라오고 있고요.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겠다 싶으시죠? AI가 코딩 도와주고 상담하고 단순 작업 처리하는 건 이제 우리한테도 꽤 익숙하잖아요. 하지만요, 진짜 놀라운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은 어떤 직업이냐가 아니라 그래서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가 막연하게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을 와르르 무너뜨릴 겁니다. 자, 놀라지 마세요. AI에 가장 많이 노출된 사람들을 분석해보니까요. 여성일 확률이 16%포인트나 더 높았고요. 아시아인일 확률은 거의 2배였습니다. 게다가 평균 소득은 무려 47%나 더 많았어요. 심지어 대학원 학위를 가졌을 확률은 거의 4배에 달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막연히 생각했던 기술 발전 때문에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을 것 같았던 저임금, 저학력 노동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죠. 고학력의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지금 AI 시대의 가장 최전선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돌아가 봐야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 정말로 일자리를 잃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수많은 언론이 경고했던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2년 말 이후로 AI에 많이 노출된 직업군에서 실업률이 체계적으로 증가했다는 증거는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전혀요. 바로 이 그래프가 그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보세요. AI 노출도가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의 실업률 그래프가 거의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것처럼 똑같이 움직이고 있죠? 만약 AI가 정말 대양 실업의 주범이었다면 이 두 선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쫙 벌어졌어야 해요.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라고요. 자, 그럼 이제 AI가 실업 대란을 일으키는 건 아니구나 하고 안심하고 끝내면 될까요? 아직은요. 이야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의 미스테리가 풀리는가 싶었는데 데이터 속에서 또 다른 아주 흥미로운 신호가 포착됐거든요. 지금까지는 해고되는 사람이 없다는 걸 봤잖아요. 그럼 AI는 고용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치고 있는 걸까요? 자,
관점을 한번 바꿔보죠. 나가는 사람 말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 즉 신규 채용 시장은 과연 어떨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미세한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연령대는 다 괜찮았는데 유독 22세에서 25세 사이,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이 젊은 근로자들의 채용 시장에서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그 숫자가 바로 14%입니다. AI에 많이 노출된 직업군에서 이 젊은 친구들의 취업 성공률이 2022년에 비해 무려 14%나 떨어진 거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어쩌면 기업들이 기존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AI를 도입해서 업무 효율을 높이고 그만큼 신규 채용의 문턱을 더 높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아주 중요하고도 조금은 섬뜩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아직 대규모 해고라는 거대한 쓰나미는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회초년생들, 이 젊은 세대의 발밑에서부터 감지되기 시작한 이 미세한 진동, 어쩌면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정말 거대한 경제적 지각 변동의 가장 첫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지켜보며 찾아 나가야 할 숙제겠죠.